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두 남자 쇼 시작하겠습니다. 이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어저께 막판에 말이에요. 네네. 뭐 결국 미리 좀 얘기하면 어저께는 이성원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가감이 2010인가 뭐 얘기했는데. 네네. 2010 얘기했죠. 네. 그냥 2000포인트인가 2000인가 뭐 얘기했는데, 근데 그거 갖고 안 갔잖아요.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국인이 다시 좀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제 연휴 끝나고 이제, 그러면 좀 다시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올라간 거를 맞췄는데, 어저께는 제 생각만큼 강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네. 2000포인트 아래로 끝났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승을 우리 이성원 대표께 아름다운 양보 정신으로 일단 오늘 양보한 거로 됐는데요. 네. 오늘 그렇고 오늘 외국인이 다시 전반적으로 조금, 물론 이전 주에 보면 3천억, 4천억 사는 건 아니죠. 오늘도 뭐 1,000억은 가뿐히 넘어서 1,500억 정도도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외국인이 다시 좀 사면서 주시장 오늘 다시 좀 어제와는 달리 다시 좀 오름세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지금까지 오전 출발 지금까지 해서 시장이 살아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뭐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예전같이 그렇게 거침없이 들어오진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주춤거리니까 바로 이제 코스닥에서의 종목들이 종목 장세가 좀 더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지수가 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고 종목들의 체감 지수가 좋은 이런 날들이 훨씬 더 이제 좋은 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 여전히 다음이죠. 다음 같은 경우가 가장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보게 되면은 관련된 기업들은 또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이 이제 없었다라면, 다음이 거래 정지 상태였다라면은 이제 수혜받은 기업들에 대한 그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졌을 텐데, 다음이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다른 종목들은 탈락이 되고 이제 다음으로 자금이 쏠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소 말고 코스닥도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200억 이상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시작하자마자 260억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사실 보면은 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매수에 대한 쪽이 13만 주고요. BNP 파리바가 11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외국인은 다음만 샀다. 나머지는 코스닥에서 아예 사지 않았다. 이렇게 보셔도 시장 거래소 코스닥에 대한 쪽을 놓고 본다라면은 외국인은 일단 코스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강한 매수는 없지만 거래소도 강하게 들어오진 않지만 일단 시장 자체는 종목 장세가 조금 더 펼쳐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네. 이제 특징적인 주식들, 앞서 이제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코스닥 같이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좀 특징적인 주식들이라든가 업종별로 특징 있는 것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침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거였어요. SK하이닉스가 오늘 거의 또 신고가 근처까지 갔다 왔잖아요. 2750원이 신고가 했는데요. 딱 오늘 32,750원이죠. 오늘 딱 42,750원까지 갔다 온 모양이네요. 그래서 그게 하나 좀 눈에 띄었어요. 저는 사실 오늘 한 33,000원도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요. 뭐 아직 시간 남았는데 모르죠. 그것도 잠시 후에 얘기하겠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가장 눈에 띈 거. 물론 다음은 뭐 다음이니까요. 별도로 치고요. 딱 LG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LG의 G3가 오늘부터 이제 대한민국 공개했잖아요. 네. 89만 8천 원. 네. 그리고 이제 그것 하면서 L전자, 그리고 주식회사 LG도 오르고요. 그리고 그 LG 롯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그런 LG 관련주들이 오늘 올라가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또 이성원 대표. LG 관련 그룹주들이 또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보게 되면은 다른 코스닥 IT 부품주들은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나타나고 있고요. 뭐 현대하이스코라든가 그러니까 실적이 당장은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제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업들, LG전자도 뭐 당장 어떨지 모르지 않습니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그 청사진을 제시했다. G3가 스펙으로만 놓고 본다라면 뭐 퍼펙트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스펙인데 지금 G3를 발판을 해서 올라가듯이 현대하이스코도 뭐 특별하게 뭐 제시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앞으로 뭐 경량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특히 이제 철강 쪽에서 지금 그 고로 쪽 말고 이제 비철금속 쪽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점은 뭐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고려아연이 올라오고 있어요, 요새? 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근데 오늘은 오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어제 금값이 좀 빠졌죠. 그래서 이제 좀 오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풍산이라든가 오늘 뭐 한국철강이라든가 뭐 BNG 스틸이라든가 세아베스틸, 세아제강, 뭐 세아특수강 이런 쪽들과 함께 더불어서 지금 현대하이스코어가 지금 철강 업종에 대한 쪽의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가장 핫한 게 이 금속 쪽에서는
니켈입니다. 니켈 가격에 대한 상승의 흐름에 의해서 그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최근 환율 때문에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에 반해서 지금 보면은 자동차 중에서 부품주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이화, 지금 보게 되면은 한일 이화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올라갔는데 오늘은 또 반대적으로 SL이라든가 동양기전이라든가 어제 오르지 못했던 기업들, 뭐 심지어 넥센타이어까지. 그러니까 넥센타이어는 좀 이상해. 네. 넥센타이어까지 이렇게 오르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좀 전개가 되고 있어서 뭐 자동차 부품 업체들 뭐 시소 단위로 한쪽 섹터가 올라가게 되면 또 다른 쪽 섹터에 대한 쪽을 끌고 올라가는 이런 이제 긍정적인 선순환 흐름에 대한 쪽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거래소에서 좀 특징적인 업종에 대한 흐름으로 본다라면 제약 업종이 낙폭과대 쪽에서 드디어 이제 반등을 시작하는 점, 요게 이제 좀 특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미 반등이요? 한미 약품 같은 경우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을 이제 주도하는 거는 종근당 홀딩스 그리고 이제 제가 꿈에 나타났죠. 수지가 꿈에 나타나서 광동? 예, 광동제약이 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수지님은 LA 다저스의 구장까지 점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수지가 꿈에 나타난 날 지금 광동제약이 신고가 갱신을 했거든요. 그날이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4월 21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꿈에 마누라가 유승용하고 바람을 펴서 도망갔던데 수지가 와서 집에 와서 밥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얘기를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야 이게 좋은 꿈이냐 나쁜 꿈이냐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저에게 고마운 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4월 21일 날 이제 수지 꿈을 꿨더니 그날 이제 광동제약이 신고가를 갔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광동제약이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좀 얘기 좀 해볼까요? 네. 하도 재밌는 이야기 해갖고요. 밑에 있는 우리 이승원 대표는 밑에 기억이하고 네. 저는 뭐 있는 사실만 얘기하죠. 기가레인 같은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더 반등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사물인터넷 오늘 관련주 오른다고 보시는지, 뭐 다들 왜 올랐다고 생각해요? 오늘요?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 뭐 특별한 내용 있나요? 저만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저는 이성훈 대표가 저한테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이학영 위원님은 우긴다 그러잖아요, 뭐든지. 네네네. 전 우기는 건지 모르지만, 저는 아침부터 이 얘기를 우겼어요. 네. 아침 8시 방송할 때부터. 네. 뭐냐면, 영국이요. 네. 파이낸셜 타임즈 잡지, 신문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흥미로운 보도를 했어요. 뭐랬냐면, 네. 애플이요. 이번에 네. 매년 이제 한 번씩 이제 개발자 대회를 예. 거기서 스마트홈을 공개한다 그랬어요.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스마트홈이 뭐냐면 결국 사물인터넷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네. 사물인터넷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즈가 엄청나게 이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잠시 후에 애플에 대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뉴스를 같이 전해드리려고 제가 자료를 갖고 왔고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물인터넷에 대한 여태까지 사물인터넷은 보세요. 구글이 먼저 올 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온도계. 네. 네네. 집에서 온도 설정하는 거. 네. 그거 인수했죠. 네. 그리고 삼성도 하죠. LG전자도 가전제품 사물인터넷 얘기 많이 하고 거기다 통신사도 막 우리나라 SK텔레콤, KT가 이제 사물인터넷 기가 인터넷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애플은 여태까지 물론 애플은 이제 예전에 애플 TV 연구 많이 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셋탑 박스는 발표를 아직 한다 안 했고요. 애플은 앞서는 게 스마트 카에서 앞서갑니다. 그래서 현대 같은 경우에도 BMW 같은 경우에도 얘네랑 합치고 애플 스마트 TV 카를 많이 했거든요. 네. 이제 본격 스마트홈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스마트홈이 이제 물론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이제 사물인터넷에 대한 방점을 떠나 찍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거는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 뉴스예요. 오늘 뉴스 중에 국제 뉴스 중에서.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오늘 하나의 큰 요인이 됐다라는 생각을 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봤는데 이제 왜냐하면 지난달에 이미 삼성에서 스마트홈 시스템을 삼성 스마트홈 시스템 이걸 얘기를 하고 나서 애플의 스마트홈 시스템 이러길래 새롭진 않을 거라고 봤는데 또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우기니까 제가. 예, 아닙니다. 들어보니까 새로울 것은 없었지만 어쨌든 간에 스마트홈 시스템에 대한 쪽 뭐 삼성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애플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구글까지 참여하는 거 봐서는 앞으로 이 스마트홈 시스템과 관련된 기업들 이런 쪽에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많이 맞춰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뭐 코콤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많은데 이런 쪽들도 한번 계속해서 스터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거 좀 봐주세요. 이 시장에서 뭐 코스닥 종목들 중에 뭐 계속
아니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저기 이오 테크닉스 이런 기업들 계속해서 강세에 대한 쪽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조정이 나오는 기업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로만손 같은 기업들, 뭐 지금 보게 되면은 NC소프트 이런 기업들 계속해서 조정에 대한 흐름이 좀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시장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움직이던 쪽들, 이런 쪽들이 계속해서 주가 돼서 움직이고 있어서, 뭐 여전히 뭐 시장에서 뭐 가는 놈들만 가는 시장이 계속되지 않나. 뭐 LG노텍, 뭐 비싸다 안 싸다 얘기 많습니다만은 계속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는 놈들만 계속 가는 시장, 뭐 이런 시장이 뭐 지금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펼쳐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징 좀 알아세요? 네. 예. 자랑질 아니니까요. 구하지 마시고요. 떨어진 것도 같이 얘기할 텐데요. 앞서도 얘기했다시피요. 지금 안 좋은 쪽으로 보면 대표적인 것이 지금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지금 안 좋은 흐름을 가는 것이 저거 아니겠습니까? 저 NC소프트 흐름이잖아요. 얘기했다시피요. 추세적으로 지금 완전 지금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표현이 하여튼 좀 아래쪽으로 꺾여 있는 그런 흐름에서 웬만한 건 좀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모습 보여주는 것이 좀 그런 쪽이 좀 답답하다. 네, 답답한 흐름인데 그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저는 게임은 안 하지만 하여튼 우리 이규창 기자 여러 번 얘기했던 게임머니, 게임머니 복제 문제 이것이 신뢰에 일단은 금이 많이 갔다. 그것에서 약간 복구가 지금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주가 뭐 실적을 다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좀 여전히 살아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 방송에서 저는 이 주식을 딱 한 3, 4주 전에 태어나서 처음 솔직히 봤어요. 아니, 뭐, 솔직히 렌터카 한 3주 전에 봤고, 이거를 뜬금없이 제가 홈쇼핑에서 보고 주차장 많다고 얘기했던 주식이 있어요. LG 렌터카 있죠. 네네. LG 렌터카가 이게요, 섹시한 주식은 분명히 아닌데 오늘 3%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렌트카 하신 업체가 LG 렌터카인가요? 네, 맞죠. LG 렌터카죠. 근데 이게 주가 올해도 주가가 11,000원에서 18,0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에 저점이 8,000원이었어요. 이거 한번 그래프 봐주세요. 네. 이게요, 섹시하지 않은데 꾸준히 올라가는 주식입니다, 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한 달 전쯤에 얘기 한번 했는데, 그다음부터 주가 잠깐 올랐다가 또 가격 및 기간 조정 보셨어요. 근데, LG 렌터카는 상장이 이거 말고요. 쭉 올랐네요. 이거 말고요. 조금 더 길게, 이거 봐주세요. 이거. 예. 이게 보시면 8,000원대부터 쭉 올라왔잖아요. 이런 주식이 없어요. 네네. 근데 이게 섹시하지도 않잖아요. 이게 거래가 팍팍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래도 따블랐으면 섹시한 거죠. 근데 보통 우리 키움의 전 팔딱팔딱한 거 좋아하시는 젊은 분들한테서는 이거는 길게 봐서 그런 거죠. 네. 답답한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보면 제가 냉정히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목표 주가는요. 지금 올해 나온 것만 보면은요. 2만 원에서 2만 4천 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제가 말이 그러잖아요. 2만 원에서 2만 4천 원이면 이거를 제가 뭐 어디 가서 야 이거 엄청 간다 얘기하진 않아요. 저 성격이요. 그잖아요. 2만 원에서 2만 원 4천 원 정도는 그렇잖아요. 그 10% 정도밖에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엄청 더 갈 것 같아요. 이게 엄청 더 갈 것 같다. 근거는 느낌과 감각. 감각을 떠나서 네. 저는 이거를 보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물론 중고차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얘기하고 SK네트워크스를 추천한 애들 중에서도 저는 이제 면세점 때문에 그러지만 그 중고차 매매 그런 얘기하는 애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큰 하나의 흐름이요. 쉐어링 인카라면 공유경제입니다. 지금 공유경제. 근데 공유경제 많이 알죠? 네. 많이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작년부터 많이 이슈가 됐는데요. 예. 요즘 특히 쉐어링 이코노미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미국의 신문 보면 얘기 많이 해요. 나중에 오늘 사실 그 팟캐스트에서 제가 좀 썰레발을 깔려고 이제 준비해놨는데요. 말을 하려는데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쉐어링 이코노미, 공유경제가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의 서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면 근거가 없잖아요. 4월 25일자, 죄송합니다. 5월 25일자 포브스에서 나온 기사예요. 그 BMW나 이제 외제차 업체들에 대한 전략을 들어보게 되더라도 지금 이제 개인들한테 파는 거는 한국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성장하기가 어렵다라고 본다. 오히려 이 공유형 쪽으로 해갖고 지금 오히려 그 외국 외제차들도 지금 공유형 자동차 이 시스템 이쪽에다가 오히려 베팅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근데 이게 한국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지금 이쪽으로 지금 뭐 캐피탈을 끼고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기사 보여드려도 되는데요. 뭐 영어로 써 있는 거라서 그런데 아무튼 포브스에 들어가서 갖고요. 네. 쓸 줄 알아요? 네네. 포브스에 들어가면요.
그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공유경제가 되는 도시가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빠른 국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AJ 렌터카가 근데 솔직히 제가 찾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네. 공유경제에 해당되는 것들을 찾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 뉴스에서 공유경제에 대한 이슈가 많이 다뤄집니다. 네. 주시랑 상관없이요. 네, 뉴스 보면 쉐어링 이코노미라에 대해서 구글링하면 쫙 나옵니다. 제가 다시 말해서 주식이랑 상관없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거 이슈를 찾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찾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공유경제에 관련된 주식이나 그런 기업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저희도 스타디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2만 원은 저보러 꿈을 먹으라 그러면 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제 혼자 생각인데요. 하여튼 그런 생각 하던 차에 중요한 거는 관심 같은 차에 오늘 올랐다. 여기 나오네요. 뭐가? 포브스에. 쉐어링 이코노미. 제가 거짓말은 안 한다 그랬죠. 네. 예, 거짓말을 하는 저는 과장을 합니다. 과장. 아까도 정신보험서 얘기했지만 서울은 어떻게, 예. 화면 좀 잡아주세요. 이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딱 그거죠, 딱 그거. 예, 이게 5월 25일자 포브스. 네, 5월 25일. 근데 제가 이거 왜 솔직히 제가 저 기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봤어요. 네. 보고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차익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외국 애들이 꾸준히 사고 있어요, 이런 주식을요. 해외에도 마찬가지예요, 해외도요. 좀 관심 갖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좀 길어졌는데요. 네. 그렇죠. 이거 보게 네. 되면은 근데 이제 하나 좀 더 보게 되면 아주 그 AJ 렌터카 지금 보니까 목표 주가들은 그렇게 별로 높지는 않고 심지어 KTB는 날라이티도 말했어 안 했어 좀 전에. 그러니까. 2만 원에서 2만 4천 원이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 이거는 내가 했잖아요. 이게 이제 높여가야 되면 아직까지도 이 미천한 것들이 못 따라오는 거군요. 미천한 것이 아니라 나랑 네. 생각이 다르다는 거지. 그런 거예요? 네. 다 그런 짜리는 거 관점에서 오늘 필라코리아 또 오르잖아요. 9만 원. 그런 관점에서 9만 원 갖고 필라코리아 10만 원, 11만 원 간다는 애는 나랑 생각이 많이 다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상하게 이런 것들이 올라요. 그러니까요. 오늘 필라 뭐 지금 보게 되면은 소비 관련된 쪽도 의류, 화장품 이런 쪽들이 모두 다 그리고 또 하나 오르고 말씀드리면요. 네. 많이 떨어진 거 중에 하나가요. 오늘 네. 이거 솔직히 이건 농담 이건 약간 뻥이 아니라 진짜예요.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이런 생각을 했어. 아침에 방송 주면서 오늘 매일 아침에 저희 이제 8시에 이제 관심주 특징 중 하나 하는데 네. 갑자기 제가 또 하는 작업이 또 하는 게 있는데요. 네. 맞춤 여행 이런 걸 제가 막 스타디하고 있어요. 인터파크를 인터파크 INT를 인터파크 INT? 슬쩍 봤거든요. 네. 오늘 오르네. 그래서 이게 인터파크 INT 이제 농담 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창조를 생각했는지 안 생각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무슨 근거로 얘기해?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프로를 만들어야겠어 내가. 장전해야 하는 거를 형님하고 같이 택시 타서 출근하면서 장전에 진짜 누가 생각하는지 이 사람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네. 예. 정신 나간 사람이네. 예. 그걸 뭐가 공개하면 나가서. 어떻게 해. 아니 만들라고 진짜로. 저러면 하여튼 저희가 지금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세상을 깜짝 놀란다고 제가 하도 많이 얘기했는데요. 네. 놀라지는 않아. 놀라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요번에 매주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랄 게 하나 나오긴 나왔어. 셀프 서프라이즈 하면 되죠 뭐. 그런가? 네. 근데 그거 있잖아요. 세상을 깜짝 놀래 네이버에 없는 뉴스. 딱 뉴스. 네이버 메인에 없는 뉴스 했더니요. 저희가 하는 딱 TV 있잖아요. 그거 네. 알죠? 딱 TV에서 했더니 재밌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네이버에서 압력이 들어온 거야 또. 네이버 메인에 없는 뉴스 했더니. 네이버 그 말 좀 지워달라고. 우리가 영향력이 생긴 거야 벌써. 네. 우리가 웹진에서 2위까지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대 자본에 굴욕하잖아요. 굴복했잖아요. 항상 굴복하죠. 무릎은 언제나 휘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슈퍼 우리가 슈퍼. 그래서 갑에 맞서지 못하고 저희가 제목을 바꿨어요. 네, 기사 제목 바꾸는 건 똑같죠. 그래서 네이버 메인에 없는 뉴스에서 이런 뉴스 봤냐면서 제가 네. 제목을 바꿨는데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하겠고 바로 또 중요 손님 오셨기 때문에요. 레포트는 잠시 후에 순서 바꿔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베스트 투자 전략가 겸 이코노미스트 바로 밑에서 일하시는 그분 네. 전전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괜찮죠? 황소합니다. 2등이니까 2등. 근데 언론사에서 저희 회사도 하지만 한경, 매경, 머니투데이에서 하잖아요. 베스트 애널리스트 그렇게 뽑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해당이 돼요, 자기도? 왜냐면 마형님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그니까,
저희 팀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 런너 그 예비 후보로는 올라가요? 맡은 섹터가 서로 틀려가지고요. 제가 뭐 경제하면 저희 팀장님이 전략하시고 제가 전략하면 팀장님이 경제하시고 그런 식으로. 아 그래요? 그래도 그분 밑에 등수가 올라갈 수는 없잖아. 당연하죠. 그럼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한번 등수 엇비슷하게 나면 훅 간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럴 주제가 안 됩니다, 제가. 그럴 주제가 안 된다고요? 주제가 안 이렇게 또 겸손까지 하시는. 마영님이 5억으로. 왜냐면 시청자 요구에 의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번 시청자분들이 전전 이코노미스트의 연봉을 인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마영님은 더 받으셔야죠. 그렇지. 그렇죠? 네. 담배도 피우시니까. 네. 건강검진권도 드리고. 건강검진권도 드리고요. 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 뭐 그동안 섹터 얘기 좀 많이 말씀드려서 오늘은 그냥 코스피에 관한 좀 말씀을 오케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아시다시피 코스피가 완만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거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외국인 매수다.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코스피 장기적으로 보시면 한 1년 반 정도 넘어서 그 기간 동안 정확하게는 코스피 2060인데 보통 코스피 2050이 박스권의 상단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네. 이제 바로 그럼 2050을 뚫을 수 있을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반기부터는 IT 자동차의 낙수 효과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이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지금 이제 5월 말 6월 초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근데 바로 기존 박스권 상단을 바로 뚫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돼. 야, 이거 또 중요한 얘기 나왔어, 오늘도 전지현의 대혜원 2. 이것도 내보내야겠다. 오늘 제목. 오늘 제목. 전지현의 대혜원 2. 뭔데? 뚫기를 기대하지 마라. 한 번에 가기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근데 한 6월 달부터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오늘 말씀드린 걸 잘 들어보시면 비관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하반기에는 충분히 뚫겠구나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저께 썼던 건데 제목이 뭐냐면 박스권 돌파의 필요 조건은 시간 혹은 모멘텀. 근데 시간이 지나면 뚫는다는 얘기죠. 그렇지. 지금이 약간 모자른지 이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뚫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기다렸다가 뚫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빠진다는 얘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디어 조금씩 우리나라 수출에서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낙수 효과가 조금씩 발생되고 있다. 이런 거 감안하면 하반기에 좋을 것 같다. IT 자동차 위주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냐고 말씀을 드리면 이 그림 한번 보시면 미국 소비가 좋아지는 데는 이건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똑같습니다. 주택 경기가 가장 큰 내수의 수요 회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 경기인데요. 보시다시피 최근에 미국 주택 경기 모멘텀이 조금씩 죽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주택 경기가 어떻게 좋아졌냐면요. 페드가 QE를 쓰면서 MBS를 계속 매입해주면서 모기지 금리를 낮춰놓으면서 리파이낸싱 때문에 좋아진 거거든요. 리파이낸싱이 되면서 차압이 멈추기 시작하면서 너무 많이 빠졌던 주택 가격이 좀 반등했는데 이게 회복의 1단계였습니다. 이 회복의 2단, 지금 1단계가 마무리됐고 조금 쉬는 국면이고요. 2단계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실제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해줘야 되는 단계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주택을 구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원활한 리파이낸싱에 의해서 주택 경기가 회복되는 1국면을 맞이한 거고요. 2국면은 사람들이 실제로 주택을 사줘야 되는 국면이 있는데 당연히 2국면이 들어서려 그러면 고용시장이 빠르게 좋아져야 됩니다. 임금도 좋아져야 되고 고용도 늘어야 되고 근데 이 고용이 늘려 그러면 고용에 선행하는 게 기업들의 설비 투자거든요. 설비 그렇죠. 투자를 많이 해야지 임금을 조금 더 주고 새로운 사람을 뽑고 근데 아직까지 미국 설비 투자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택시장의 모멘텀이 약간 약화되니까 지금 조금씩 낙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하반기를 자신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의 매수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밸류에이션 상황에서 싸기 때문에 조금씩 사지만 강하게 사진 않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펀드 물량을 환매 물량을 소화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냥 수급이 그냥 밸런스가 맞으니까 그냥 한 2000에서 2050선 아래 그 가운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국면이 당분간 좀 지속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수출의 정확히 말하면 반은 아니죠. 한 25%는 저기 미국이고요. 한 25%는 중국인데, 중국 경기가 2, 4분기까지는 안 좋을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소재 산업재는 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구리가역이랑 외국인 매매 동향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나라의 한 투자할 때 반의 기대 수익률은 중국한테 온다. 중국이 빨리 안 좋아지면 외국인들 잘 안 사줍니다. 아까 미국 주택 경기가 슬로우해지니까 IC 자동차가 좀 좋아지는 그 피부로 느끼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도 좋아지려면 3, 4분기부터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좋아질 거라고 주식시장이 2050을 그때부터 뚫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칸은 적어서 이제 그래프로는 안 나타났지만 중국 경기가 조금 시간 더 지나면 좋아질 건데 조금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경기가 큰 이유는 무조건 사이클. 경기는 사이클이 없다는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거든요. 호황일 때 사이클이 짧아졌다 그러면 거기가 진짜 꼭지고요. 내려갈 때 영원히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럼 거기가 바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걸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보다 그 비용이 너무 많이 충분히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경기는 거기서 저점이 형성이 됩니다. 익스펙티드 일드 대비 코스트가 너무 많이 빠지면 그냥 거기가 저점입니다.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경제 전체의 소비자 판매랑 기업들의 조달 코스트 CPI에서 PPI를 빼면요. 이게 경제의 보통의 마진, 전반적인 마진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실제로 글로벌 어느 나라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국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미국으로 하셔도 괜찮고. 그런데 이 꼭대기 스프레드 상단에 떨어지면요. 경기가 반대로 전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대기가 떨어질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경기가 너무 호황이어서 마진이 너무 많이 좋아져서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을 때 마진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거기가 경기 고점이고요. 하나는 CPI랑 PPI가 마이너스 가면 이게 실제로 위로 스프레드가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라고 그냥 중국은 5.4에서 경기 변곡이 일어납니다. 5.4? 예, CPI 빼기 PPI 스프레드가요. 지금 4.7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 자율적인 중국 경기 반등이 나타나는데 그게 3, 4분기 GDP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한두 달 시간이 한 달인지 두 달인지는 그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CPI, PPI가 충분히 벌어지면 비용이 충분히 떨어져가지고 기업들이 재고축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경기의 소순환의 자율적인 반등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낮아진 비용 때문에 기업들이 사기 시작하는 거죠. 밑에 한번 그림 보시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중국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요. 기업들의 구매 가격 지수입니다. 이게 뜨면 기업들이 구매를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직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하면 GDP가 반등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중국 경기가 반등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도 조금 주택 경기가 이제 사람들이 실질 구매 수요가 나오면 그때부터 주식시장은 조금씩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차트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요. 조금 있으면 주도주는 IT 자동차고 조금 있으면 중국 좋아지면 외국인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IT 자동차 위주로 외국인이 사서 올린다는 그런 얘기고요. 한 달인지 두 달인지를 결정하는 거는 저는 한 달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위에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박스권 돌파에 필요한 거는 시간 혹은 모멘텀. 시간은 뭐냐면 경기 사이클. 조금 기다리면 사이클이 완성된다. 회복 모멘텀이 강해진다. 시간이고요. 이게 조금 빨라지려면 경기는 자율적인 거고 외생 변수는 정부 정책이거든요. 이게 한 달에서 두 달에 갈 수 있는데 한 달이라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책 모멘텀이 이거를 조금 땡겨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 모멘텀은 어디서 올 거냐? ECB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적인 금융 완화 정책이 6월 달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7월 달 정도면 지준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빠진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약간 속도가 약간 잠깐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 있을 거다. 근데 결국 이 얘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결국 뚫을 가능성이 하반기에 상당히 높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 일관되긴 얘기니까 좀 이해됐는데요. 네. 저는 사실 그 오늘 전전 이코노미스트 모셔갖고 이 얘기를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우리가 일관되게 6개월 동안 그 5개월 동안 계속 똑같이 두니까 저도 어디 가서 얘기하는데 자연스럽게 말이 나와요. 이거 그 뭐 받아갖고 나오는데 미국 경기가 회복이 너무 더디니까 하는 거고 중국은 좀 기다려야 된다. 저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좋아지고 미국이 정말 이제 좋아지니까 내구성 소비 대 자동차나 IT 스마트폰 비싼 것도 사고다 이랬는데 문제는 다 좋은데 부품까지 또 이해가 됐어요. 어떻게 이 친구가 약간 틀린 질문을 하더라도 제가 또 아무리 중국 사람 나중에 언젠가 만들지 모르지만 그거는 주식이 영원한 게 없어요. 그때 보면 그 제가 한 세 달 전에 그 질문 드렸었죠. 기억나시죠? 근데 궁금한 게 IT는 말이에요. IT는 딱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는 오케이 말이야. 네. 근데 수많은 부품주들이 좋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 그거는 IT가 우리가 미국이 좋아진다고 좋아지는 거에 거기는 안 끼는 못 끼는 건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 부품주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IT 중에서도 보시면, 사실 포텐이 있는 것들은 소재가 포텐이 엄청 많습니다. 잠깐만, 제가 질문이 퀄리티가 있죠, 좀. 그죠? 이게 왜 소재가. 적극적으로 대답을 안 하네, 이 아저씨가. 삐졌어. 아니, 그게 아니라 소재가 한 번 되면 포텐이 엄청 센 게 뭐냐면요. 사실은, IT 애널리스트들이 고생을 엄청 많이 합니다. IT는. 그래도 고생을 하더라도 우리 전주님만큼 고생은 안 하지. 저는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IT는 사실은 IT 옛날보다 더 고생하는 사람들은 IT를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부품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아마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아마 제일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왜냐면 IT는 기술의 교체 주기가 너무 빠른데. 그러니까 즉 이 세트에 들어가냐 마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공장에서 이 물건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바뀌면 기술 투자가 들어가는 거 말고 캐펙스를 가져가기 때문에 자본을 차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도 바꿔야 되고 기계도 바꿔야 되고 돈도 필요하고 기술 개발하는데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IT는 굉장히 사이클이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소재같이 한 번 들어가면 범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포텐이 엄청 센 거거든요. 그러니까 IT는 부품은 지속 가능성이 너무 떨어져요. 잠시만요. 대표님, 네. 말씀 좀 들어요. 제가 집중해서. 네. 소재가 중요하다 그러시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일요일부터 맨날 떠들었잖아요. 머티리얼즈 드럼치고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맞습니다. 네, 계속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뭐 대단한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요? 나는 당연히 얘기하는 거 같았어? 그러니까 소재 쪽 가는 거 아닙니까? 삼성이. 네. 예. 뭐? 샘숭. 샘숭. 네, 얘기하세요. 삼성도 기업 구조를 가져가는 게 다른 부품들은 뭐 중소기업한테 받지만 이번에 삼성이 수직 계열하면서 추구하는 게 제일모직, SDI, 뭐 삼성전기를 겹치는 부분을 떼어서 뭐 삼성 전기한테 터치만 해라. 카메라 됐다. 제일모직도 돈 주면서 그 부품 소재에 주력해라. 그러니까 조그만 부품주들은 뭐 그때 패션에 따라서 기술이 발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받아서 쓰면 되는데 소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번 채택이 되면 굉장히 오래 쓰이고 그 가격 경쟁력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이 그건 안에서 직접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IT 부품주는 진짜 좋아지려고 그러면요. IT 업 자체가 뭐 경기를 따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IT 부품주도 지금 뭐 하나 마이크론 같은 거 반도체 좀 되나? 근데 밑에 있는 것들 다른 것들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IT가 확실히 IT 그 업이 확장까지 확 들어가주면 한번 확 타올랐다가요. 다음 기술 체인지 될 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비싸면 일단 모르니까 채택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일단 까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품 같은 거 보실 때 너무 기술에 의존돼 있는 것보다 범용적인 게 사실은 훨씬 안전합니다. 기술이라는 건 IT 쪽의 기술은 굉장히 빨리 바뀌어가지고요. 한번 채택됐다가 와 그래도 고퍼를 받았는데 다음 사이클 채택이 얘네가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러세요. 하세요. 옛날에 서울반도체라는 주식 기억나시죠? 알죠. 네. 그게 딱 보여준 게 한때 IT 업계 강자로 세상을 지배할 것 같았었는데 갑자기 실적이 다음 기술에 진입을 못해서 그러니까 채택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IT 사실 우리나라에서 IT가 강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장에 가면 베타가 높을 IT 부품들을 찾는 그런 수요는 언제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중소
펀드나 아니면 투자에서 가장 사람들 곤욕스럽게 했던 게 다 IT 부품주가 사람 열어 돌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IT 부품을 하실 거면 반도체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IT는 기본적으로 언제나 호흡을 그렇게 길게 가지고 가시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올라갈 때 타는 전략이 맞고 내려오면 빠져나오는 전략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빠릅니다, IT는. 그래서 제가 IT 애널리스트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신다 그러는 게 기술도 바뀌는 것도 쫓아가야 되고 그 패션이 그 시장 내에서도 움직이는 게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놓고 밤에 잠이 잘 오는 주식은 아니에요. 그 예전에 뭐 다른 게 예를 들어서 그 폴더 한참 폴더 유행했다가 슬라이딩 또 힌지 또 나왔다가 또 이렇게 보면 다 요즘엔 바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케이스 업체들도 이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주가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IT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투자 다 해놓고서 채택 안 되면은 진짜 그냥 다 쓰레기 되는 거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진짜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고요. IT는 힘듭니다. 쉽게 하는 게 제일 정신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애널리스트 얘기들을, 왜냐면 특히 IT, 그러니까 바이오 이런 쪽은 애널리스트 얘기를 추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바이오 업체들과 특히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알아야지. 기술 평가를 알아야지 뭘 할 텐데 이거는 뭐 솔직히 뭐 좋다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항암제다 뭐 이런 거, 뭐 비아그라다 이런 거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괜찮은데 뭐 이상한 거 뭐 하고 뭐 삼상 들어갔다 뭐 이상 들어갔다는 말씀하신 수가 대로 없어요. IT랑 바이오는 왜 그러냐면 진짜 황당한 게 그 기술 자체를 예. 이해하려고 만약에 시간을 막 일주일, 뭐 한 3개월, 한 6개월, 아니 1년 해가지고 IT 기술을 익히려고 공부를 합니다. 더 황당한 게 뭐냐면 다 기술을 이해했는데 그럼 본질적인 질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좋은 건 알겠는데 팔려?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 거랑 팔리는 거랑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주식시장 참가자들은 이게 좋아서 팔릴 거라 믿는 사람은 그 회사를 만든 사람이고요.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는 완전 다른 문제가 시장의 문제. 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투자자분들도 어디 기업 설명회나 어디를 이제 가셔서 듣는데 이제 바이오 먹으면 너무 좋고 이 약 좋다. IT도 이거 너무 기술이 우월하다. 그런데 보통 벤처 회사가 망할 때는 기술이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회사에 있다가 그 기술을 갖고 천하를 제패하려고 나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언제 망하냐면 안 팔려서 망. 그러니까 언제나 꼭 생각하셔야 건 팔리는 게 안 팔리. 기술에 너무 깊게 들어가시면. 근데 문제는 기술에 깊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현업에서 일하시는 엔지니어만큼 알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팔리느냐 안 팔리냐는 더 황당한 문제여가지고. 그래서 언제나 상식적인 선에서 이런 게 팔릴 때가 됐다 안 팔릴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훨씬 좀 편안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부품 소재가 훨씬 유리합니다. 하여튼 오늘 또 어려운 얘기지만 또 쉽게 또 나름 배웠고요. 아주 좋은 시간 됐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요. IT라든가요. 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고생하는 걸로 인정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업계 리서치 센터장 얼마 전까지 하다가 이번에 리서치 센터장 자리에서 그만둔 친구가 있어요. 저랑 뭐 20년직인데요. 한 25년 됐죠.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대학에서요. 근데 제약업종 애널리스트가 된 거야. 근데 들어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친구 애널리스트 얘기했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약업종. 바이오 전부터 어려웠어요. 무슨 계열 하면 말이 안 돌아가잖아요. 이 친구가 대단한 게 이 친구가 그래서 중앙대 약대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공부로 엄청 고생 바가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까지 딱 하니까 이제 업계에서 베스트 애널을 한 7, 8년 연속으로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만두고 요즘 그 키움에서 1등 한다며요. 베스트 애널이라 그랬잖아요. 제약 업종이. 그 친구 하면 유명하기 전까지는 아마 그 친구 였는데 요즘은 제가 이게 약사 자격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약대 나온 분이 애널리스트 하는 분이 많은데 제가 친구 할 때만 해도 그런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정말 어렵죠. 그 IT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반도체만 하더라도 그냥 대충 뭐 보통 결혼한 사람 하다가 요즘 유명한 그 반도체 업계 애널리스트는요. 대부분이 절반은 삼성전자 출신이고요. 절반은 SK
SK 하이닉스 출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자동차만 하더라도 현대차, 기아차 출신이 많아요. 저 뭐 한창 활동할 때 하더라도 기아경제연구소 출신이 많았는데요. 그때만 해도 경영학부에 있었는데 요즘은 다 공학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야 해서 예전보다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지식의 깊도 깊죠. 그렇기 때문에 뭐 보통 저 같은 사람이 그냥 대충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랑은 수준이 훨 틀립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하는 얘기를 좀 많이들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이랑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수준이 그 깊이가 있잖아요. 네. 엄청 깊다라고. 이게 참 그 전주원 이코노미스트가 나오는 시간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경제 리포트는 보면서 숫자만 이렇게 쭉 늘어놓으니까 이게 뭔가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가라는 것도 들고 또 이 보고서도 보게 되면 25페이지짜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 보게 되면 숫자 많고 뭐 표만 있으니까 네, 확실히 이렇게 전주원 이코노미스트가 나와서 이 표가 의미하는 게 뭐다라는 걸 설명해 주니까 확실히 좀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왠지 머릿속에도 좀 기름칠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레포트 바라보니까 아까 하나 못한 걸 생각했는데요. 오늘 어떤 걸 준비했어요? 예, 일단은 그 아모레퍼시픽부터 할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네. 아모레퍼시픽 얘기하겠는데요. 아모레퍼시픽 하면 우리 시청자분이 야, 저 이학년이 또 똑같은 소리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 레포트가요. 맨날 똑같은가 얘기인데요. 오늘 현대증권 레포트를 오늘 갖고 왔어요. 현대증권. 네. 근데 제가 킴꽃도 아니고 현대권이 하는데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꽃 중의 왕 설화수라고 했는데요. 보세요. 오늘 이게 주가가 얼마야? 아모레퍼시픽이 140, 50만 원 되나요? 아니, 여태까지 잠깐만요. 안 하다가 이제 지금 분석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를 하려니까 자기가 쑥 뺏어가네. 아니, 이니시 여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150만 원이잖아요. 150만 네. 원. 이게 올해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올해 110만 원, 105만 원 그런 레벨에서요. 작년 10월에 85만 원인데 지금 150만 원인데 이 상태에서 처음으로 레포트를 썼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관심이 없었거나 새로 왔거나 이거 담당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네. 형님이 얘기하실 때, 싸!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그럴 수도 있고 새로 왔겠죠. 이 회사는요. 예. 딴 데 왔겠는데 보세요. 150만 원에 이렇게 올라간 거를 이니셔티로 처음 했다는 거예요. 처음. 그게 오늘 제가 설명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시는 분이 뭐 내용 다 똑같은 건데요. 내가 다 아는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했던 건데 뭐 중국이 좋아지고 중국의 성장률 좋아지고 뭐 똑같습니다. 이거는 한국 콜마 얘기하는 거랑 코스맥스랑 똑같은데 중요한 거는 150만 원의 레포트를 썼다는 게 중요해요. 왜 썼겠어요? 자기 보면 앞으로도 올라갈 게 많을 거라 쓴 거고요. 여기 대충 20% 잡은 거거든요. 175만 원이니까요. 얼추 17%그 정도 나오잖아요. 20%가 조금 안 되는 거에 목표가로 나왔어요. 이 가격에도 추천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처음 썼다는 거잖아요. 네. 네, 제가 웃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 리서치 센터장이라면 네. 뭐 제가 리서치 센터장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막 하죠. 네. 이런 거 있잖아요. 화면 좀 잡아주세요. 이거 있죠? 네. 쭉 던져버리죠, 이거. 그러면 과감하게. 과감하게. 예. 지금 썼다 그러면 200. 그 정도 불러봐야죠. 그쵸. 이거는 지금 약간은 잘못된 거예요. 이 175 해갖고 시장에 먹히겠어요, 이게? 200은 찍어줘야 이게 좀, 이거 좀 한번 눈길 한번 가는 거지. 아니, 그거는 제 생각이지만, 네. 저는 속으로는 제가 얘기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이거 뭐 10% 하려고 저보러 이거 관심주로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쵸. 유동성도 그렇게 많지 계속 않은 말씀드려요. 이거는 주식이어서. 화장품은 제가 이로부터 계속 말씀드려요.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화장품은 중국 사람이 아직 화장하는 여자보다 안 하는 여자가 엄청 많은데 우리나라보다 12분의 1밖에 안 한다. 중국 사람도 화장 앞으로 많이 할 거다. 그거 하더라도 게임 끝난 거죠. 네. 예. 그때부터 지금 주가 뭐 한 30만 원, 40만 원 올랐잖아요. 2014년 1월부터 제가 얘기했으니까 한 40만 원 올랐잖아요. 한 50만 원 올랐네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앞으로 12배가 커져야 되는 시장인데 12배가 커져야 되는데 시장이 지금 50%다?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다. 예, 다음 거 어떤 얘기죠? 저는 코다코. 코다코? 네, 탐방 보고서가 지금 하나 나와서. 코다코? 예. 탐방. 어저께인가도 한번 얘기했죠. 알루미늄 뭐라고?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 업체인데 전기차. 그 100%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니까 보고서도 나오고 그러는 하면 거죠. 잘려. 예. 코다코가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꾸밀 수 있다. 지금 왜냐하면 이제 보급이 많고 정말 매출로 늘려면은 아직까지 좀 먼 그런 이제 고난의 행군의 길이 좀 있다라면
당장 현실화될 수 있는 거는 일단 차량 경량화 쪽이 아니겠느냐. 그 중에서도 눈에 띄게 지금 그 경량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알루미늄 소재에 대한 채택을 늘리는 게 그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업체인 이 코다코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지속이 된다. 지금 탐방 보고서입니다. 목표 주가에 대한 제시는 없어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코다코 이렇게 쓱 매출에 대한 구성을 보게 되면 아주 쓱 넘어가니까 멀미나. 예. 빨리 올려서. 예쁘게 이렇게 딱 그 보게 되면 돼 있는데 조향장치, 공조, 변속기, 엔진 그러니까 다양한 이렇게 지금 그 제품 포트폴리오군을 좀 가져가고 있어서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데 조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여전히 뭐 그 고객사 외주 물량에 대한 증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시장 확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PER 12배 정도 후반대 수준의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러나 이제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지금 앞으로 차량 경량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이스코어도 가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어저께 상장된 그 캐스트 뭐였죠? 몰라. 또 캐스텍 코리아. 진짜 양질 하려고. 캐스텍 코리아라든가 아니면은 3기 오토모티브 같은 이런 차량 경량화 관련된 쪽의 흐름들이 앞으로 좋아진다. 3가 오토모티브 그것도 뭐야? 3기 오토모티브 DCT 상장사야? 상장사인데요. 뭐냐면은 진짜 있어? 진짜 있죠. 3기 오토모티브 100% 오늘도 올라요. 잘라? 오늘도 100% 잘라. 오늘도 올라요. 오늘도 오르는데 3기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가 지금 보게 되면 이 DCT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짜 수동, 있네. 네, 수동 그 변속기를 자동처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관련 차량 경량화 관련된 부품이라든가 소재에 대한 채택이 늘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 코다코도 유심하게 계속해서 관찰해야 되는 3기 오토모티브, 코다코, 그 다음에 뭐 캐스텍 코리아. 근데 캐스텍 코리아는 신규 상장주라 한 3개월 있다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뭐 LG 아우시스, 이런 부류에 한번 슬쩍 발 좀 한번, 얘네들도 형님 옆에 한번 끼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제시 한번 해봤습니다. 아직 관심 보면 안 와. 관심 보면 아직 안 오세요? 3기 오토모티브 이름이 좀 후졌어. 왜 후져요? 얼마나 올라가네? 딱 들어도 그냥 자동차 같잖아. 3기 오토모티브. 3기가 뭐야? 1기기 3기인가? 1기기 3기. 그러니까 왠지 좀 후져 보이네. 그럼 후져 보이잖아. 네. 아니야. 그래도 다음도 가는 마당에 항상 다음 기회에 있던 다음도 가지 않습니까? 내일도 갈지는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다음도 가는 마당에 이제 못 갈 주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다음 코너 바로 진행하겠는데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좀 이 얘기를 하려면 좀 이 대표께서 디스할 것 같아요. 네. 디스하지 말라고 당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약간 뜬금없는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네. 이게 뭐 토크배터리니까 뭐 그 의견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저는 장기적으로요. LG 계열에서 LG 노텍은 완전 별도잖아요. 우린 자동차의 그 센서잖아요. 저는 LG 디스플레이를 좀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LG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똑같은 개념? 아니. 다른 거야. 근데 LG 디스플레이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왜냐면 자꾸 눈에 보이는 건 믿잖아요. 네. 눈에 안 보이면 우리 사람이 안 믿는데요. 지금 보면요. 그 애플 컴퓨터가 이틀 연속 지금 신고가가 52주 신고가거든요. 620달러인데요. 네. 2000년에 700 몇 달러까지 갔다 2012년에 훅 떨어졌잖아요. 그때 기억나시죠? 그때 1000불 간다고 얘기했던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한마디로 개꼬랑지 됐잖아요. 지금 슬슬 1000불 얘기가 또 나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럼 또? 모르지! 몰라. 근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이폰 점유율이 뭐 5%? 3%. 3%, 5% 뭐 그러잖아요. 신규 판매량이 3%. 3%, 뭐 5%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요, 아이폰 6의 기대감이 엄청 높아요, 지금요. 미국에서는요. 그래서 미국에서 전략가들이나 이거 하는 애들의 대충 평균이 35%가 더 팔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35%가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애플 바이의 얘기입니다. 앱등이들. 앱등이들의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전략가들이 앱등이들이 많이 있죠. 네. 모건 스탠리가 거기 지금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그래서 공격 앞으로 할 차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뭐 1000불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35%인데 그게 왜냐하면 여태까지 가장 문제가 좀 화면이 작다는 거였잖아요. 화면이 이제 언제인지 나올지 모르지만 순차적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화면을 키운 버전이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약간 그런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갑니다. 참고적으로요. 기존 아이폰 고객의 절대 다수는 지금요. 대부분이 아이폰 4랑 4S를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2년, 보통 19개월에 바꾼다 평균 수치가 나오잖아요. 미국은 보통 2년, 3년을 많이 쓰는데요. 보세요. 버라이즌 고객, 맞습니다. 버라이즌은 미국 최대 이동통신회사인데요. 기존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만 조사했어요. 기존의 56%는 4를 씁니다. 4를요. 그리고 56%가 4나 4S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24%는 아이폰 5를 쓰는 거예요. 나머지 한 20%가 5S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6로 간다는 것이고요. AT&T는 각각 4랑 5가 42%, 25%. 그리고 스프린트는 47%, 24%. 그러니까 지금 4나 아래 계열의 예전 계열을 합의라는 건 평균이 지금 70%를 쓰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을 조사하면 거의 대부분은 또 아이폰을 사겠다는 거예요. 원래 앱둥이들은 계속 아이폰 써요. 근데 그게 요번 모델에 커지기 때문에 많이 팔릴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세요. 그래서 그게 아이폰이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맨날 그냥 까는 소리만 하잖아요. 심지어는 삼성이랑 뭐 하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먹을 게 있다,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소송을 또 했다고 자꾸 애플을 까는 기사만 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모두의 말씀, 미국의 시각을 말씀드리면 애플 컴퓨터 엄청 스트롱 바이 의견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이 결국 LG 디스플레이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LG 전자나 주식회사 LG보다는, 그리고 LG 노텍은 좋은데 많이 올랐잖아요. 겁나는 분들은. 그래서 저는 LG 디스플레이를 저는 기본적으로 좋게 안 봤거든요. 네. 근데 LG 디스플레이를 관심주로 꼭 시작했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거기까지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가죠. 네, 두 번째 하이라이트 코너인데요. 이거는 이제 볼 필요도 없어요. 네. 11승, 제가 11승, 이성원 대표 5승인데요. 네. 2011.84니까 2012 갈게요. 2012. 영화가 제목 같네? 2012. 예. 예. 뭘 할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요? 저는 위죠, 뭐, 고. 고? 네. 오늘부터 고 해야 되는데? 그래? 그럼 2015. 2015? 응. 아, 그럼 로죠. 또 2015도 고. 아이, 그건 또 오바다. 2014로 합시다. 그럼 2014에 고. 2014에 고? 아, 무조건 고. 오케이. 네, 2014 무조건. 언더. 예. 딱TV닷컴 좀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 딱TV닷컴을 잡아주세요. 네. 아, 제가 짜증이 나왔고요. 지금 네. 30분째 그 생각만 했어요. 그래갖고, 진행 순서도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아니라- 못하게. 무슨 말을 하려고. 아니, 딱TV닷컴, 아까 예. 이성원 대표가 저를 디스했잖아요. 네. 믿을 수가 없다고. 제가 AJ 렌터카. 예. 어저께 올린 글 좀 봐주세요. 어제? 어제 거. 이 네. 사람아. 황당하고 지금 짜증나. 포인트? 어저께 2학년 체크베이트 어저께 올렸잖아. 어저께. 예, 어제 몇 AJ 시에요? 렌터카. 어저께 아침 8시 15분. 장 네. 전이었어요? 장 후였어요? 장 전이었죠. 쭉 내려보세요. AJ 렌터카가 여기 있네요. 쭉. 거기 뭐라고 내렸더니- 써있어요? 뭐라고? 제가 정말 많이 쓰는 새끼도 아니잖아요. 네. 그냥 딱 2개 썼잖아요. 네. 어떻게 원익이랑 머티리얼즈랑 그때 못 썼어요, 거기. AJ 렌터카. 근데 제가 안 했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아, 제가 언제 안 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못 믿는다고.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흥분해갖고 내가 지금 열이 났어, 지금요. 네네. 같은 평균 이러면 안 되지. 네네. 알겠습니다. 좀 황당해갖고 내가 네. 찾았잖아요, 지금. 그래. 아. 제가 말하면서도 제가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소심 이학영 선생님으로 제가. 나 소심해졌어요, 이거. 저 워낙 소심한 사람이에요. 네. 참, 어이가 없어갖고요. 저기 있잖아요. 네네. 저기 오늘 투기 좀 봐주세요. 예, 예. 어저께 어떻게 못했는데요. 아까 보니까 네이버 얘기하신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이버, 볼 거 있나요? 뭐 좋다고 좀 보고 있어서. 네이버는 오히려 좀 이렇게 봐요. 범수형이, 김범수 의장이 일단은 이제는 예전에는 같은 한 항아리의 물이었는데 네. 네이버 범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라인에서 좀 양보를 했었다라면 네. 이제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네. 다음으로 갔기 때문에 네. 라인의 공격적인 한국 시장에 대한 마케팅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이버를 자꾸 이제 국내 카카오하고 비교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는 글로벌한 이미 브랜드가 됐다. 라인 자체는 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결론은 예. 올해 100만 원 안 간다. 100만 원 안 갔다. 네.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이 주식은 말하면 혼나요. 왜냐면 네. 알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하여튼, 김수현은 다르다. 네.
오늘 신고가 나가잖아요. 네. 근데 그 뭐라고 말하면 혼나니까. 네, 네. 그거 하여튼 그런 특징적인 주식이 있다 정도만 네.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시장에서 하여튼 중국 사람들의 관심, 중국 네. 사람들이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면 여전히 똑같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딱 한 종목에 또 봐주세요. 딱 한 종목이요? 예, 딱 한 종목을 볼까요? 딱 한 종목입니다. 네. 3개월째 꾸준히 잘 듣고 있습니다. 주식한 지는 5년 되었지만 늘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주식은 늘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쉬운 적이 없어. 30년 돼도 어렵고요. 5년 돼도 어렵고 처음 돼도 어렵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턴어라운드 주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던데 출연자분 모두요. 턴어라운드 주식을 미리 찾아내는 방법이 특별히 있는지요? 관심법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처음부터 듣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워낙 많이 오르고 있는 주식들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들으시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항영 의원님의 성향 자체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항영 의원님의 성향은 내려가는 주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라 있는 주식을 얘기하고 또 오르는 주식이 더 갈 수 있는 주식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주식에 대한 쪽을 주식에 대한 쪽만, 그러니까 뭐냐면은 분명히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컨텐츠 업종도 최근에 조정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시장에 대한 영향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이쪽 업종이 커질 것이냐에 대한 쪽에서 놓고 본다라면 어떻게 됐든 간에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국 소비주라고 하면 예전에는 과거에 락앤락이었거든요. 네네. 제가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회사 이름을 잘 져야지 락앤락이 뭐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러니까 주가가 안 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락앤락 같이 중국 소비주 쪽으로 들어가서 실패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게 되면 시장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은 보면은 시장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은 중국 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이 메가 트렌드를 갖고 주가가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업종에 대한 메가 트렌드에 대한 쪽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작은 등락보다는 일단 큰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방송에서 저희가 지금 얘기한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올라가는 것도 좋아하고 떨어지는 것도 그렇지만 저는 사실 딱 하나예요. 네. 올라가는 거는 뭐 다음 얘기고 저는 모르겠어요. 개인 성향을 얘기하니까 저는 그렇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네. 스토리가 있냐 없냐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는데 오늘 시간이 없는데요. 하여튼 좀 스토리가 있는 주식을 찾으셔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죠. 홍희 장군의 후예라는 분이. 이분이 제가 어저께 그래서 90도 절했잖아요. 홍희 장군의 후예인 거 보니까 홍 회장님 아니세요? 아니요. 제가 반성하고 이제 네네. 빤스란 말도 안 하고. 빤스 하지 마시오. 일본 빤스가 욕 뭡니까? 빤스. 이게 좀 이렇게. 속어. 네. 그래서 내가 어저께 그랬잖아요. 네. 그랬죠. 이제 빤스란 말 안 하고 이제 점잖게 쓰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쩐지 속 좁게 뭐 오케바리가 일본어가 아니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그래갖고 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나 했더니 이런 얘기가 있었군요. 오케바리는 일본어가 아닙니다. 근데 일본이라고 하셔갖고 우리 위원님이 기를 죽이셔갖고. 오케바디라는 건 오케이랑 버디가 합친 말이에요. 미국에서도 오케이 버디 이런 말. 네네. 그건 그렇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사람이 반성을 했잖아요. 제가 딱 네. 그런 뭐 빤스란 말 안 쓴다고 얘기하고 팬티라고 바꿨잖아 마음을. 네. 그랬더니 4% 올라간다. 그렇죠. 필라코리아. 네. 빤스라고 하면 떨어지고 팬티라고 하면 이제 올라가는 빤스라 거죠? 하면 잡아가야 돼. 네, 알겠습니다. 불법이야, 불법. 빤스는 금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도 1시에 저희가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